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이죠. 국민의힘 의총이 열렸습니다. 의총이 열렸는데 오늘 처음으로 여기에 김문수 후보가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김문수 후보가요. 오늘 의총에 참석해서 당 지도부의 강제단이라는 저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후보로 만들기 위한 단일화에 불과해서 응할 수 없다. 저를 믿어달라. 제가 나서서 이재명을 이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뭐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또 김문수 후보를 아주 비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김문수 후보가 바로 또 나가버립니다. 근데 의원들은 또 말려요. 참, 이 장면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내용 솔직히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대화하고 가세요.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이 바로 김문수 후보가 이제 본인은 단일화하지 않겠다. 나를 지지해달라, 나를 믿어달라 하고 하니까 고정세가 한마디 하면서 나가버리니까 뒤따라서 김문수 후보도 나가면서 일부 뭐 조배숙 그다음에 저 신동욱 의원이 막아서는 그리고 의원들은 말을 듣고 가라 저렇게 목소리 치고 있는데 아니 이분이 국민의힘 후보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참 저게 오늘 이 단일화 협상이 시작한 지 이제 뭐 오늘로서 5월 3일부터 시작되면 3, 4, 5, 6, 7, 8, 9 그 일주일이 되는데 네. 이 갈수록 태산이에요. 갈수록 태산. 그러니까 이게 정치력이라는 거는 갈등이 있거나 충돌이 있을 때 그거를 좀 완화시키고 뭐 말끔하게 조정은 못 해내더라도 좀 완화시키고 뭐 하는 게 정치력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예, 갈수록 태산이에요. 점점 더 심해지고 정도가 심해지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서울 남부지법에서 그 전당대회 그다음에 전국위원회 그 못 열게 하는 가처분 신청이 오늘 나올 것 같은데 네. 저게 뭐 그러니까 법원이 이제 국민의힘의 향방을 결정해 주는 최선의 저 김문수가 중간에 외도를 한번 하고 왔죠. 네. 정광훈 쪽으로 자통당 있다 왔죠. 외도를 한번 하고 오기는 왔으나 여기가 본인이 국회의원 3번, 경기도지사 2번, 그 만들어준 그 어머니 당 아닙니까? 네. 예. 근데 결국 저런 모습뿐이 못 보이고 쌍권도 마찬가지고요. 네. 쌍권도. 예. 벌써 5선씩이나 할 정도면은 이 당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서울 남부지법 판사 한 명이 국민의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그 이양수가 사무총장이 그 전당대회 못 열게 가처분 인용되면 그냥 김문수가 후보로 된다 그러고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 뭐 방법이 없죠 뭐. 그러니까 이거를 김문수냐 한덕수냐를 누가 정해주냐면요. 네. 남부지법 판사가 정해줘요. 기가 막힙니다. 네. 이러면 당 문 닫아야죠. 이 정도 되면. 아니 어떻게 집권 여당을 했던 정당의 대선 후보를 남부지법 판사가 결정하는 정말 이 황당한 일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지금 각 자기 당의 후보라는 사람이 저렇게 의원들로부터 막 맞고 막 뿌리치고 나가면서 저 사람들한테 앞으로 선거운동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이렇게 되면 이거 완전히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라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아까 그 지금 5월 3일 이후 뭐 일주일 정도 이제 뭐 내리면 일주일 지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그 로마에서 그 이 레오 14세 네. 교황이 콘클라베에서 네. 선출이 됐는데 이틀 만에 선출됐어요. 그렇죠. 근데 콘클라베라는 게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게 그 3분의 2를 얻어야 되는 그 과정이니까 이게 계속 까만 연기 나오다가 흰 연기 나오는 게 사실 맨날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의외로 굉장히 빨리 나왔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교황 뽑는데 이틀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보수 진영 내에서 단일화 여부조차도 지금 아직도 깜깜이가 일주일째 가고 있다. 네. 이거 얼마나 지금 창피한 일이냐. 근데 이제 새로 뽑힌 교황 보니까 55년생 그 69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단일화 갖고 지금 실갱이 벌이는 두 분이 한 분은 49년생, 한 분은 51년생. 지금 교황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저는 그 2025년 대한민국에서 교황보다 나이 많은 분이 대통령 하겠다고 쌈박질 한다는 건 진짜 상상을 못 해봤어요. 네.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온라인상에서요. 네. 그 교황 그거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네. 왜냐하면 그 레오 14세 그 교황 있잖아요. 네. 한덕수하고 마판 단일화를 해야 돼. 오늘 좀 네? 개그가 좀 되십니다. 아니 제 개그가 아니고 그런 게 또 네. 저걸 봤어요 제가. 아, 한덕수랑 단일화를 아직 안 했대요.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랍니다. 네. 조금 아재성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우리가 그동안 마치 이제 김문수 후보가 약자인 것처럼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일부 언론에서도 김문수가 뽑혔는데 이렇게 밀려난다 뭐 했는데 한번 정확히 따지고 보자고요. 김문수라는 사람은 사기로 사실은 이번에 당선된 거 아닙니까? 네. 김문수 본인이 사실은 지지도가 뚝뚝 떨어지다가 결국은 김덕수라는 전략을 쓰면서 결국 이제 본인이 이 표를 다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본인이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한덕수 후보가 이야기했지만 22번 이야기를 했어요. 단일화하겠다 끝나자마자. 근데 딱 끝나고 나니까 태도가 돌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문수 후보라는 사람은 누구와 손잡으려고 그러냐? 자유통일당과 손잡으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본인도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자유통일당도 연대의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자통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근데 본인도 자통당 대표 출신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결국 이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자통당 후보 그러니까 지금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이 보니까 자통당 계열 예. 그다음에 부정선거 계열 예. 여기가 다 김문수를 지지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또 저 고모 씨 예? 저 뭐 이런 그룹들 네. 다 또 김문수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가 그래도 뭐 먹을 게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김문수가요. 그 5월 3일 날 일상 킨텍스에서 후보 수락 연설하면서 여러분 그때 잘 보세요. 자유 대한민국 만세 하더니 그 다음에 자유통일 만세 했어요. 자유통일 만세. 자통 만세, 자통. 예. 그리고 과거에 뭐 정광훈이 빵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눈물 콧물 딱 흘리면서 그 우는 모습들 다 보시고 했을 텐데 뭐 그런 거죠. 근데 또 어제는 뭐 보니까 뭐 빅텐트에 심상정도 그렇게 했다. 옛날 내 노동운동 동지도 했다가 네. 심상정 그 정의당이 오랜만에 거기 불쾌하다. 네. 내 이름 거론하지 말라. 뭐 이래요. 그런데 네. 여하튼 김문수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 사실상 김덕수 이 전략이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김문수는 이 쌍권과 한덕수에 대해서 한덕수를 꽃감아 태우려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네.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당원 당규에 입각해서 하자 없는 흠결 없는 그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내가 후보로 뽑혔는데 한덕수를 꽃감아 태우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기라는 말을 거꾸로 지금 우리 현종님 지금 얘기하는 논지에 갖다 적용을 하면 네. 김덕수 전략으로 있는 표 그냥 다 끌어 모아놓고 그렇죠. 다 끌어 모아놓고 이제 나 김덕수 아니야. 네. 나 김문수야. 네. 덕수 저리가. 네. 이것도 사기극이죠. 덕수 제끼고 문수 네. 뭐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더 센 사기꾼이냐. 저는 어제 이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한쪽은 거짓말. 김문수는 거짓말 아니에요. 네. 저 왼쪽 한덕수는 뭐 쎄치기 아닙니까? 그렇죠. 거짓말과 쎄치기가 싸우는데 중간에 보는 사람도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지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 당원 지지층 여론의 흐름을 뭐 제가 누구보다도 유심히 네. 그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우리 신재 의원님하고도 같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게 사실은 이게 한 4월 중순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4월 초랑은 또 처음하고는 또 달라진 게 처음에는 탄핵에 대한 찬반이라고 하는 그 탄핵 정국에서의 그 이슈가 네. 이 당 지지층에 상당히 그 투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경선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옅어지고 이게 미래 전략 그리고 경쟁력, 본선 경쟁력으로 이렇게 이제 그 투표 기준의 분위기가 4월 중순부터 이제 바뀌어가고 있으면서 김문수 하락, 한동훈 상승의 그 길을 탔단 말이죠. 맞아요. 탔는데 이게 이제 그 4월 말 가면서 김문수 이제 한덕수 총리가 뭐 미국 뭐 트럼프랑 통화했네 뭐 어쨌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엉뚱하게도 한덕수 총리랑 단일화를 할 거냐 말 거냐가 막판에 강력한 이슈로 등장을 했단 말이죠. 사실 뭐 조선일보나 이 언론들에서 사실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가 앞장서서 그걸 띄웠죠. 네. 중앙일보 일면 톱에 그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할 거냐 물었다는 게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그게 썼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뭐 다 기자 해봤으니까 알지만 그러면 그게 트럼프가 흘렸겠어요? 그럼요. 단독 기사인데 트럼프가 흘렸겠어요?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뭐를 떠나요? 김덕수라는 말도 나왔지만 네. 을지문덕이라고 그랬어요. 김문수, 을지문덕. 한덕수. 그러면서 이 두 분이 서 있는 사진을 그 공보에 공공연하게 썼단 말이죠. 손잡고 있는 사진. 그래서 좀 그거 보면서 한덕수 총리 쪽에 이 사진 그 뭐 서로 이게 공유가 됐나? 이거 솔직히 이건 초상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네. 홍보에 쓰는 건 사실 초상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뭐 서로 얘기가 됐나 보다. 뭐 그러니까 저렇게 강력하게 얘기했겠지. 그래서 오늘 아니 어저께 이제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그 사실 김문수 후보 당신이 끌고 들어온 거다 이게. 네, 뭐 맞아요. 자기는 이 그 경선 때 한덕수 총리가 등록을 안 하는 거 보고 아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김문수 후보 당신이 계속 얘기하더라. 단일화하겠다 그러고 단일화도 그냥 단일화가 아니에요. 신속 확실히 했어요. 신속 확실히 앞에 두 단어가 반드시 들어갔어요. 네. 반드시 들어갔어요.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5월 1일 날 TV조선에서 마지막 그 TV 토론 한동훈 대표랑 할 때 자신 있게 자기는 동그라미 들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좀 신속하게 하겠다. 근데 한동훈 대표 어떻게 했습니까? 세모였단 말이에요. 세모. 네. 그건 우리가 아직은 경선 끝난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그 정도였죠. 그게 정도였죠. 어떻게 그거부터 그걸 합니까? 네. 예. 뭐 어쨌든 뭐 그런 지금 복잡한 과정에서 그 김문수 후보의 말은 말값이 너무 지금 그 짓밟히고 있다. 본인 스스로가 짓밟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속보가 난 걸 보니까 코미디. 홍준표 시장이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어요. 탈당했다면서요. 탈당계 나 잉크도 미치겠다. 안 말랐는데. 아니 제가 한번 그 이야기 했잖아요. 네. 이분 오래 못 간다고. 네, 오래 못 가죠. 오래 못 간다고 우리 다 이야기 했잖아요. 아직 미국 안 가셨어요? 미국에 안 갈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앞으로 못 가는 거죠. 뭐. 미국 안 가고 지금 아니 지금 정계 은퇴했잖아요. 본인이. 정계 은퇴다. 가족들 다 탈당하고. 하긴 뭐 근데 상임선대위원장은 당적 없이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그거는 이제 당적을 안 갖고 있는 외부 인사를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위촉을 할 때 그런 경우고 이 30년 있던 당을 이제 온갖 정념이 다 떨어졌다고 그냥 가족들이 통으로 다 탈당계 냈잖아요. 네. 그건 그런 당이 지금 정계은퇴. 상임선대위원장을 한다고요? 이것도 코미디네. 이것도 저거 코미디. 그러면은 아마 저기 대선 끝난 다음에 그 당대표 전단지에 또 나오실 것 같은데. 또 복당해요 그럼? 네. 아 정말 미치겠습니다 진짜. 그 왜 김문수하고 이러는 거예요 진짜. 김문수하고 홍준표가 또 이제 혼을 잡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70대 한덕수, 김문수, 홍준표 70대가 이제 그렇겠죠. 아, 뭐 준표 동생 그 당 대표 하면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러니까 그건 뭐 형님이 뭐 그럼 대선 나오고 그럼 뭐 저 대표 할까요? 그럼 그 뭐 심심한데 뭐해 나와서 선대위원장이나 해. 그러니까 뭐 바로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무슨 코미디 이게
아무리 그렇지만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신 사람의 말에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정계 은퇴한다 그러고 전부 다 그렇게 떠난다 그러고 미국 간다 그러고 하더니 갑자기 글 올려갖고 윤 대통령 비난하고 뭐 하더니 이제 또 상임선대위원장을 한다고요? 홍준표 그 전 대구시장이요. 지난 대선 때 잘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한테 졌잖아요. 마지막에 졌을 때 그 선대위 위원장 맡아달라고 그럴 때 안 맡았어요. 네, 안 맡고 선대위 고문을 했어요. 고문 이제 고문하고 그거는 고문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뭐야 직접적인 역할을 맡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는 뭐 아예 그냥 위원장으로 뭐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우리 예측이 왜 이렇게 안 틀리죠? 아, 미치겠네요 진짜. 참, 진짜. 돗자리 깔아야 했는데 아유. 저희가 예측했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 네, 얼마 못 갈 못 거라고. 갈 저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근질근질해서. 저게 저 있을 뿐이 아니라고 미국 가서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야 며칠 지났다고 지금 이제 다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요? 저 공지 오늘 9일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5월 10일 출국하여 미국에 머물 계획을 바꾸어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상임선대위원장을 수락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정말 미치겠습니다. 진짜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진짜. 아 정말 참 정말 노욕이 정말 이렇게 진짜 저는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정말 이 김문수 자기 당의 대표가 의원총회 가서 나 출마해요. 그러고 다니까 또 의원들이 붙잡고 막고 비대위원장은 그냥 튀어나가버리고 예? 그 뒤통수다 대고 또 욕을 하지 않나. 또 정계 은퇴한다던 갑자기 홍준표가 갑자기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질 않나. 예? 야, 이 도대체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왜 이렇게 됐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지금 처참하게 이렇게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덕수가 저희들이 이제 추적을 해봤더니 이제 윤건희 작품이에요. 네, 제가 내린 결론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윤건희 작품인데 그 4월 8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네네. 4월 8일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4월 8일에 일어나는데 첫 번째 사건은 그날 화요일이에요. 네. 국무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전격적으로 그 누구야? 헌법재판관 이완규하고 함상훈을 네. 후보자로 기습 지명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 국무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한덕수 집무실에서 출마 요청을 윤상현이 합니다. 네, 맞아요. 찾아갔어요. 네? 윤상현이 해요. 그리고 그날 밤 9시 3분부터 트럼프하고의 전화 통화를 연결이 하죠. 되었고 28분 하는데 속보가 어떻게 뜨는지 네. 아세요? 9시 3분에 시작됐는데 9시 8분인가 9분에 속보가 떠요. 네네. 보통 국가 정상 간에 그거를 그런 식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속보 뜨는 네. 경우가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네. 어렵잖아요. 9시 9분, 네. 9시 3분에 통화가 시작되는데 9시 9분에 속보가 떠요. 네. 예고 없이 저걸 하죠. 그 미리 다 저쪽하고 이렇게 다 작업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사전 정지 작업을. 네. 한덕수가 이제 오늘 트럼프하고 할 거 같은데. 근데 저게 원래는 4월 4일에요. 그 윤통은 4대4로 기각될 줄 알고 그 기각된 이후에 스케줄을 빡빡하게 짜놨잖아요. 그렇죠. 현충원 갔다 온다.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에 직무 복귀해서 출근해서 그간의 그 업무 보고 받는다. 그리고 그날 내진 그 다음날 트럼프와 통화한다고 네. 짜여 있어. 그게 김태호가 짰습니다. 네, 김태호가 그걸 다 짰고 네. 당시 용산 고위 그 뭐 수석이나 이런 고위 관계자들이 트럼프하고 우리 딱 복귀하자마자 큰 거 한 번 터트린다. 그게 네. 트럼프하고의 통화다. 그렇죠. 그렇게 한 건데 그거를 저기한테 한덕수한테 넘겨준 거예요. 넘겼죠.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이완규 함상훈도 그게 한덕수 인선인지 윤석열 인선인지 윤건희 인선인지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네? 그리고요, 보세요. 저 4월 8일 9시 그 28분 통화 있잖아요. 4월 10일 아까 얘기한 중앙일보 기사가 이겁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4월 10일 감독님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일면 톱으로 저 유지혜 기자가 중앙일보 외교안보 담당이던데 네.
저게 나가요. 맞아요. 트럼프가 첫 번째 한덕수에게 던진 질문이 대선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대선 나갈 건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한국 측에서 트럼프 쪽에 다 그렇게 이 사람이 대선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그 정보를 줬죠.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 질문이 그렇죠. 나옵니까? 그리고 저거 정상 간의 통화는 외교 기밀입니다. 기밀 중에 A급이에요. 1급 기밀인데 저게 그냥 바로 이틀 후에 까진다? 저건 뭐겠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날 또 4월 11일 날 동아일보 기사에 뭐가 나오느냐. 어제 한덕수와 통화를 했는데 대선 아직 정해진 거 없고 만약 마음 먹게 되면은 알려드리겠다. 처음에 대통령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던 자가 나 아직 고민 중이다. 나가게 되면 결심하면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또 나와요. 자, 그래서 요게 있고 난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한덕수 대행을 만납니다. 그렇죠. 만나서 아니 대행님 대통령 나가실 거예요? 아유 안 나가요. 우리 오 시장이 나가셔야지. 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드릴게요. 나가세요. 준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와서 오 시장은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점점 되어가는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권성동을 만나요. 권성동을 만났더니 좀 이렇게 정리해달라고 했더니 아니 당신이 그 저 지지도 올려야지 그 뭐 내가 뭐 할 게 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오 시장이 느끼는 거예요. 아 한덕수가 나오는구나. 내가 이 판에 나가봤자 소용없구나 하면서 전격적인 드랍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안의 출발점이 결국 아까 우리 지호님이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김건희가 시작된 그다음에 대통령실 간부들이 시작된 트리거가 결국은 한덕수로 이어졌고 한덕수가 카드가 결국은 오세훈을 출마를 좌절시키고 그러니까 중도적인 확장에 있는 후보들을 전부 다 드랍시키는 거기에는 한동훈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가장 강력하게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건 1번이죠. 한동훈 대표한테 대해서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아직 뭐 전모가 뭐 다 밝혀지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갑자기 한덕수 총리가 물론 이제 뭐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은 대통령 권한대행 하다 보면 지지율도 오르고 사람들 관심도 받고 그러니까 약간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린 적 그건 뭐 다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저렇게 갑자기 나왔나? 그리고 이제 출마 선언 이후에도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은 이 뭐 3년 임기 단축 그거 한동훈 대표 공약 똑같죠? 베낀 거 네. 말고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 오세훈 백- 공약 베낀 거 말고 본인의 공약이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본인이 어떤 지금 비전을 갖고 이걸 나왔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분명히 이 중도 표심을 얻고 대선에서 승리를 하려면 계엄 탄핵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거리두기와 선긋기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지금까지 아마 제가 볼 이재명 때는 이야기를 또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렇죠. 이재명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호남 민심에 대한 뭔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느낌도 있지만은 그래도 저 전략 갖고 왜 나왔지? 도대체 왜 뭘 갖고 나오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나도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게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은 얘기는 용산 쪽에서 처음에는 홍준표 그다음에 또 나경원 이렇게 이제 가고 하다가 야 이게 좀 더 확실한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해서 쭉 몰려갔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홍준표 나경원 의원도 이거 좀 속은 것 같은데 이거 아닌데 그러고 지금까지는 전혀 다르게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화살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한동훈 대표한테 왜 너는 저기 윤 대통령하고 각져서 이 모양 됐냐라고 그렇게 퍼붓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본인이 더 지금 떠들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결국은 홍준표 시장도 이제 본인이 아까 우리 지원님이 이야기했던 그 음모를 며칠 전에 올렸잖아요. 네. 이제 뒤늦게 알았다는 거 뒤늦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열받는 거죠. 그렇죠. 야 이거 지금 나도 이거 원래 날리는 거였어? 예. 알리니까 이제 본인이 다시 등판한 거예요. 이거 분노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김문수와 자통당 세력 이 이제 하나의 그룹과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한덕수와 친윤, 네. 윤석열, 김건희 네. 이 한쪽 세력들 결국은 이 두 쪽 세력 다 지금 이제 이 깽판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완전히 국민의힘을 거의 이제 뿌리째 그냥 다 송두리째 들고 있는 네. 겁니다. 결국은 보십시오. 저 공건 지도부가 이양수하고 해갖고 결국 이 만들려고 그러다가 네. 결국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네, 사달이 났죠. 아. 예. 그리고 뭐 오늘 저 남부지법에서 뭐 몇 시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뭐 언제 판결을 내겠다 뭐 예고하고 하는 건 아니래요. 갑자기 네, 나온다고 갑자기 나오죠. 그러는데 아마 내일이 이제 토요일 아닙니까? 법원도 일요일 그 국민의힘 저 중앙 저 전국위원회 있기 전까지는 그 뭐 저 가처분이니까 그 판단을 저 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네네. 오늘 뭐 늦은 뭐 저기 늦은 오후까지는 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그 법조인들에게 제가 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뭐 김문수냐 한덕수냐 뭐 거기에 호불호가 없는 그 물어봤더니 이거는 인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대요. 네. 인용될 가능성이. 그러면 그 쌍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저기 김문수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할 때 그 정당 추천장, 추천서 안 써주는 거. 예. 그 옥새 파동.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예 국민의힘 후보가 없게 되는데 네. 쌍권이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양수가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으로 가처분 인용되면 그냥 후보는 김문수로 가는 거다. 네. 그럼 뭐 한덕수는 아웃되는 거네요. 근데 저 오늘 의원총회 저 장면을 보면 과연 국회의원들이 저 선거 돕겠습니까? 네. 거의 안 돕는다고 봐야죠. 안 돕죠. 자,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 상황을 이 보수 지지층 분들이 이게 아시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이 그렇게 목 놓아서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번에 선거를 승리하려면 결국은 이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 책임 있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고 이거에 대해서 정당한 정당성 있는 사람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정말 사죄하면서 그렇지만 저 이재명 세력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들 표를 주십시오. 라고 중도층들을 겨냥하고 해야지만이 선거 승리할 수 있다고 목을 놓아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 알량한 어제 저 이 권성동 원내대표에 쓴 그 표현에 따르면 그 알량한 한동훈에 대한 그 감정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을 막고 이렇게 개판을 친 거 아닙니까? 한번 정말 냉정하게 한번 그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지금 이 발단이 결국은 지금 보수 지지층들이 그동안 한동훈에 대해서 그렇게 한동훈 찍는 이재명 찍겠다고 한 그 작자들이 결국 이런 지금 장면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들끼리 이제 다 짜고 한동훈 협공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김문수건 한덕수건 뭐 김문수건 쌍권이건 뭐 정광훈 자통당이건 뭐건 간에 다 이제 한동훈 뭐 한 건데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 또 저렇게 완전히 뭐 두동강이 나왔고 저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확실히 해야 될 게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보수 여권이 이제 뭐 이준석까지 해갖고 다 뭉쳐갖고 무응답자까지 합치면은 뭐 간신히 뭐 어떻게 이제 뭐 대적을 할 할지 오늘 뭐 문화일보 첫 기사처럼 그렇지만 지금 같아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으로 그렇죠. 됐죠. 그보다 더 지금 심각한 게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투표율 문제예요. 네, 투표율 문제가 예상 투표율은 그러니까 투표 의향을 엊그저께 나온 MBS에서 물어봤는데 민주당 지지층은 투표하겠다고 93%예요. 국민의힘 지지층 84%다.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여론조사에서 투표 의향은 높게 나옵니다. 높게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은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투표를 많이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평면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단 말이죠. 민주당 지지자들은 93% 투표하겠다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84%다. 그럼 거의 10%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뭐 어떤 데는 한 10% 가량이 낮아요, 지금. 네. 지지율도 낮은데 투표도 안 하겠다. 그러면은 뭐 이거 뭐 게임 끝난 거란 말이야. 왜 이렇게 투표를 끌어내렸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이 파동을 일으킨 분들 그리고 이 나중에 말바꾸기를 하신 분들 뭐 아무런 계획 없이 등 떠밀려 나온 분 뭐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배신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기록에 남겨놔야 합니다. 투표율 나왔으니까요. 네. 예, 2007년 그 17대 대선 MB가 당선될 때 네.
역대 대선 최저 투표율 그렇죠. 현재까지 63%. 63%. 그게 정동영이 500만 표밖에 못 얻어갔잖아요. 최대 표차. 네, 최대 표차. 표차고. 뭐 퍼센티지로도 최대 그 득표율 차이고요. 18대 박근혜가 될 때 75.8%. 네네. 19대 문재인이 될 때 77.2%. 네. 20대 윤석열이 될 때 77.1%. 그러니까 네네. 최근 두 번의 대선의 투표율이 77%였는데 네. 이번에는 참 실망한 이 보수 중도층 여기서 대대적으로 투표를 안 할. 이건 뭐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뭐 나는 관심 끄겠다.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여론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응답보다 실제 투표율은 한 10% 낮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한 80% 가까이가 나와요. 네. 그리고 이번에 잘못하면 전체 투표율이 7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맞아요. 지금 현재의 그거를 봤을 때 그러면은 이거 그럼 누가 더 많이 투표를 안 하느냐라고 하는 비교를 보면 이건 지금 게임이 안 되는 그렇죠. 그 선거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네. 참, 잘 싸우는 장수를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도 싸움 잘하는 장수를 내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 대장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저거 한다고 그걸 제끼고 싸움 못하는 장수들만 속이 내보내서 전쟁하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그 단순한 논리를 더군다나 지금 특히 이 선거가 왜 치러지는지 그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못하고 더군다나 이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일부 언론들에서 끊임없이 사실은 한덕수를 띄우고 그러니까요. 그 결국은 뻔히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면 저희 선거 한두 번 치러보는 거 아니잖아요. 보면 이거는 안 맥히는 그런 카드잖아요. 그거를 뭘 맥힌다고 그냥 그렇게 한 이야기를 하고서 한다는 게 도대체 여론을 저는 어떻게 보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저는 뭐 보수 정치 일단은 보수 정치의 파산인데요. 보수 정치의 파산인데 이게 보수 정치뿐만 아니라 지금 뭐 보수 성향의 한국의 이른바 메이저 언론 뭐 모든 메이저 언론이 다 그런 거 아닌데 그중에 일부 언론은 정말 저는 무책임하게 정론지로서의 그 사명감 내지는 이 판단 능력 이런 걸 상실하고 매번 그 잘못된 정세 판단을 하고 잘못된 그 캠페인성 기사를 그냥 도배질하고 뭐 이런 거를 했죠. 그러니까 네. 이 보수가 정치만 지금 정치는 거의 파산 수준이고 이제 이른바 이게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다는 그 보수 메이저 언론들도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 인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 객관적으로 이 정세 판단을 선거 판단을 하면 이제 그런 판단이 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선거라는 게 결국은 선거 전문가들이 항상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선거 탄핵 반대하고 계엄 찬성하는 사람이 나오면 말이 되겠느냐 지금. 그렇죠. 이 기본적으로 이 선거는 탄핵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명분이 있다. 그 단순한 논리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이 한동훈이 밉다고 끝까지 그렇게 안 되게 초치고 그냥 발목 잡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자, 그래서 저희 두 번째 이슈는요. 어떻게 이 친윤들이 어떤 이 계획까지 세웠냐면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신당 창당까지도 생각을 했답니다. 자, 저희가 두 번째 이슈에서 그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